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고속도로 정체는 오전 11시에서 12시쯤 절정에 달했다가 저녁 8시에서 9시쯤 풀릴 것으로 한국도로공사는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내다보고 있지만 이어지는 중국 경제 침체와 국제 에너지값 불안 등 여러 변수로 L자형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자 축구대표팀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16강에서 키르기스스탄을 5대1로 대파하고 8강에 올랐습니다. 8강 상대는 개최국 중국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YTN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29.8%,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는 비율은 38.9%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굿모닝 YTN 2부로 이어갑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새벽부터 귀성 행렬이 시작되며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귀성길 차량이 새벽 4시쯤부터 늘기 시작하며 고속도로 정체가 본격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체가 오전 11시에서 12시쯤 절정에 달했다가 저녁 8시에서 9시쯤에야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전국에서 차량 569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엿새 동안 쉴 수 있는 황금 연휴로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몰려드는 귀성객과 여행객으로 공항은 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장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저마다 양손엔 선물을 가득 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하늘길을 통한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에 가니까 형제들도 만나고 싶고 좀 기분이 즐겁죠. 항상 가서 본다는 게. 국내 대표 관광지 제주의 관문, 제주공항에도 종일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제주엔 귀성객과 관광객을 합쳐 모두 28만 5천여 명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황금 연휴를 맞아가지고 같이 함께 지내려고 좋은 시간 보내려고 제주도에 여행 왔습니다. 엿새간의 황금 연휴로 지난해 추석 때보다 쉬는 날이 늘면서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천공항엔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든 탑승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줄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연휴 전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하루 평균 17만 3천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의 3배로 코로나19 이전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4박 5일 상하이 여행 갑니다. 코로나도 끝나고 마침 추석 때 이렇게 다 같이 가족여행 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학업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신경 써줘서 여행을 데리고 가줘서 기분이 좋고 그냥 신납니다. 중국 문화를,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게 기대됩니다. 연휴 기간 김포와 인천 등 전국 공항 15곳의 이용객은 287만여 명. 김포와 김해는 연휴 첫날, 제주는 다음 달 1일, 인천공항은 2일에 가장 붐빌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를 체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외국인 여성들은 가족들이 해줬던 한국 음식을 직접 해주고 싶다며 요리를 배우고 유학생들은 한복을 입어보며 명절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으로 시집온 여러 나라 여성들이 한국 요리를 배우기 위해 한데 모였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재료를 정성스레 손질하고 불려놨던 당면과 함께 볶아냅니다. 가진 양념까지 곁들이자 금세 먹음직스러운 잡채가 완성됩니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되게 처음이에요. 이번 추석만큼은 한국 가족들에게 명절 음식을 직접 해주고 싶다며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잡채를 시누이가 만들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만들어. 추석 음식 시부모님 다 만들어서 배워서 시부모님 집에 가서 저는
혼자 이거 만들고 싶어요. 추석 음식으로 가족이 한층 더 가까워질 거란 기대입니다. 요리 교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주민들에게는 당연히 음식 문화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한복을 빌려주는 부스 앞에 대학생들이 굳은 날씨에도 길게 늘어섰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복을 대여해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신중하게 원하는 색감의 한복을 고르고 한국 학생의 도움을 받아 한복을 갖춰 입습니다. 성균관 명륜당 앞으로 향한 유학생들은 기념사진을 남기느라 분주합니다. 두런두런 담소를 나누며 한옥 처마밑을 거니는 유학생들의 입가엔 웃음꽃이 폈습니다. I really like it because it makes me feel a part of the culture here, and it's a new experience for me. Yeah, it's really beautiful. I really like the colors, especially and the patterns also. Great, it's so pretty. I love it. Yeah. Well, I know they're all beautiful, but I just love pink. Yeah.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이제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더 풍성한 한가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우리 전통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궁궐과 조선왕릉 등이 문을 활짝 엽니다. 대한제국의 영빈관인 덕수궁 돈덕전이 100년 만에 문을 열고 다시 손님을 맞이합니다. 이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덕수궁 석조전 뒤 서양식 2층 건물인 돈덕전이 추석을 맞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상징 오약권 문양이 난간에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대한제국 당시 영빈관으로 쓰였던 외교 공간으로 일제히 철거된 지 약 100년 만에 재건된 것입니다. 프랑스 건축 양식 건물 안에 유물과 영상 자료는 100년 전 격동의 외교 현장과 대면하게 합니다. 열강의 각축 속에서 주권을 지키려 안간힘을 썼던 고종과 외교관들의 열망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자주 외교를 위해서 애를 썼던 그 외교관들의 절실했던 삶을 확인하시고 그 당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이 무료 개방됩니다. 조선왕실 호위 문화를 보여주는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도 하루 2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등에서는 고즈넉한 밤에 궁궐을 돌며 가을의 정취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복을 입으면 사전 예약 없이 입장 가능합니다. 청와대를 비롯해 전국 곳곳의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는 한복 체험, 투어놀이 등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구속 위기를 피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닌 진정한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을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진정한 정치로 돌아가자며 정부 여당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결국 근거 없는 정적 죽이기, 전쟁일 뿐이었다고 규정한 겁니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이재명 대표는 다시 병원에 입원해 추석 연휴 동안 건강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이란 위기를 벗어난 민주당은 재판부의 결정을 반기면서 반격의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사법부 판단으로 정치검찰의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가 드러났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수용을 압박하면서 정부 규탄 문화제 등 대대적인 여론전도 예고했습니다. 체포한 가결 사태 이후 당 주류와 신경전을 벌이던 비명계는 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며 일단 힘을 보탰습니다. 다만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며 내홍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구속 리스크는 털어낸 거죠. 근데 실제로 이거 재판 갈 필요도 없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유무죄 다툼을 해야 되니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친명계 원내대표 선출로 민주당 내 이재명 체제는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이 끝난 건 아니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은 결국 지지율 등 여론의 향배가 가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권력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선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라며 범죄 혐의가 소명된 부분을 사과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새벽에 날아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 계획했던 추석 귀성 인사를 미루고 잇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의원총회에선 사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법치 몰락 정의기가 사법부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이 대표의 일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도 의심된다면서 영장 기각이라는 궤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모순이란 건데 특히 재판부가 이 대표의 정치적 지위를 고려했다고 성토했습니다.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 석방, 무권 구속이라고 하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영장심사는 말 그대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가리는 것일 뿐 죄의 유무를 따진 건 아니라며 이 대표가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한 민주당을 향해선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발끈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일부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판단한 걸 거론하며 이 대표의 사과와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범죄 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배신자 색출, 법원 압박 등 반민주주의 또 반헌법적 행동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대통령실이 사법부 판단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여당은 구속을 피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추석 민심에 이 대표 수사에 대한 역풍 여론이 불진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YTN 나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한장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포동의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하실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절차입니다.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동력입니다. 유권자 4명 가운데 3명 정도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과 함께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물은 결과 내년 4월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74.6%가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정당에 투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답한 비율이 38.9%로 가장 높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29.8%였습니다. 선거까지 6개월 넘게 남은 만큼 투표를 하고 싶은 정당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유보층도 2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국민의힘 투표 의향자가 46.3%로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은 40대가 55.9%, 50대가 53%로 40, 50대의 지지가 두드러졌습니다. 권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이라고 답한 비율이 47.2%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라에서 56.3%를 차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유권자 10명 가운데 6명은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내년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강서구청장 보선 결과가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유권자 21.1%는 매우 영향이 있을 거라고 40.6%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영향이 없을 거란 답변은 26.9%에 그쳤습니다. 내년 총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48%가 야당에 더 힘을 실어주는 선거라고 답해 여당에 더 힘을 실는 거라는 34.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선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거라는 응답이 32.3%, 국민의힘이 더 얻을 거란 의견이 24.9%였습니다. 두 정당이 비슷한 의석을 갖게 될 거라고 답한 유권자는 26.8%였습니다. YTN은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가 상반기 어려움을 겪겠지만 하반기에는 살아날 것이라며 상저하고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국제 에너지 값이 안정되지 못하는 등 여러 변수로 아직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은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를 이룰지 L자형 침체 허덕일지 상황을 점검해보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기획 시리즈를 추석 연휴 동안 마련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한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상반기 0.9%, 하반기엔 2배가 넘는 1.8%에서 2.0%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경기 둔화가 일부 완화되고 있다며 하반기에 경기가 반등하는 상저하고 입장을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반기 경기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증가율은 11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며 수출 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시장인 중국 수출은 15개월째 뒷걸음질 쳤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영향으로 가계 실질 소득이 줄며 2분기 민간 소비도 0.1%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7월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 등 3대 실물 지표가 일제히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도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반등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으며 자칫 상저 하저의 L자형 장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8월에 만약에 좀 크게 반등을 못하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1.4%, 1.5% 이게 문제가 아니고 1%에도 연간 경제 성장률이 못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최대 변수는 중국 경제 회복과 국제 유가가 꼽히고 있습니다. KDI는 중국 경제가 부동산 기업의 금융 불안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OECD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애초 전망보다 0.3%포인트 하락한 5.1%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제 유가 오름세도 경기 회복에 큰 부담 요인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다시 상승하고 무역 수지도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 흐름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비롯한 여러 거시 경제 변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큰 폭의 세수 펑크 어려움 속에 정부는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수출과 투자, 내수 활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하반기 경제 전망을 보는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무역업계는 상저하고도 L자형 침체도 아닌 나이키의 로고처럼 완만한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기성 기자입니다. 무역업계는 수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수출은 12% 감소했는데요. 하반기에는 수출 감소세가 5에서 6%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보여서 L자형보다는 나이키 로고 모양의 완만한 수출 회복세가 예상이 됩니다. 회복세를 주도할 제품군으로는 반도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완성품 수요가 늘면서 빠르면 4분기부터 수요와 가격 모두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295억 달러에 달할 거란 전망치가 나왔던 무역 적자 규모는 200억 달러 안팎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유가가 안정됐고 원유 도입 단가와 물량이 줄면서 에너지 수입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무역 수지 흑자국 순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베트남이 1위를 기록했고 미국과 홍콩, 인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는 미국이 흑자 규모 400억 원 정도를 기록하며 1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의 호황이 지속이 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및 배터리 수입이 꾸준히 늘면서 한국이 그 수혜를 좀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방산물자 수출이 많은 폴란드 무역 수지 흑자 규모도 늘어날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코로나19 봉쇄 해제 후 경제활동 재개,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대중국 적자는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이 납기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무역업계는 지적합니다. 수출 기업들은 무역 금융이나 해외 인증 때 겪는 어려움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수출이 증가할 거란 의견을 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56원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경신했다가 1,350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그제보다 0.8원 오른 1,349원에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6.5원 오른 1,355원에 개장해 장 초반 1,356원까지 오르면서 그제 기록했던 연고점 1,349.5원을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0.09% 오른 2,465.07의 거래를 마치며 5거래일 만에 반등했고 코스닥 지수도 1.59% 오른 841.02로 마감했습니다. 7월 출생아 수가 7월 기준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 동향을 보면 7월 출생아 수는 19,10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73명, 6.7% 줄었습니다.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7월 기준 처음 2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주택 매매가 늘면서 국내 인구 이동이 2달 연속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이동자 수는 53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8% 2만 명 늘었습니다. 7월 4.9% 증가한 데 이어 두 달째 증가세입니다. 최근 흉악범죄 등이 잇따르며 휴대전화 긴급신고 위치 추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의 위치 정보가 경찰에 제대로 전달되는 건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치안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YTN은 이틀에 걸쳐 관련 문제점을 중점 보도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정현우 기자가 휴대전화 긴급 위치 추적 시스템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서울 미아동에선 양손이 묶인 40대 여성과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발견 17시간 전 여성의 112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지만 사건을 막진 못했습니다. 위치가 기지국 주변 넓은 반경으로 나오면서 출동한 경찰은 여성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유를 따져봤습니다. 지난 2012년 길 가던 여성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한 오원춘 사건 이후 정부는 부랴부랴 112 위치 추적법을 도입했습니다. 급박한 위험에 노출된 신고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의 위치 추적에 제도적으로 힘을 실어준 겁니다. 112 사건 처리 시스템과 상황실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이후 경찰은 신고자 본인이나 가족이 긴급 신고를 할 경우 이동통신사에 휴대전화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경찰이 위치 정보를 받는 비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애플이나 샤오미 등 해외 업체 단말기들은 애초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가 없거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명 중 1명이 쓴다는 아이폰의 경우 해당 단말기로 직접 긴급 통화를 할 때만 자체적으로 계산된 위치 정보가 제공됩니다. 3자 조회를 요청을 했을 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GPS나 와이파이에 해당되는 정보치기는 제공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마다 위치 측정 방식이 제각각인 것도 응답률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휴대전화 하나에 통신 3사 시스템을 모두 장착하는 방법으로 개선 중이지만 지난해 2월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들은 그마저 완전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긴급구조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통 3사가 정밀치기 앱을 모두 사전 탑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배포된 국산 단말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후 탑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위치 정보를 응답받는다고 해도 추적에 모두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치 정보의 정확도까지 따져보면 골든타임 안에 실제 위급한 상황에 있는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경찰이 받을 수 있는 정보는 평면인 2차원 위치 기록이 전부인 상황. 아파트나 고층 빌딩, 빌라 밀집 지역 등은 사실상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 수준의 수색이 이뤄져야 합니다.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면 고도화된 이른바 3D 기술이 현장에 적용돼야 합니다. 위급 상황에 몰린 사건 사고 피해자의 생사는 1분 1초의 대처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긴급 위치 추적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관계 당국의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경남 창녕군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창녕 나들목 인근에서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5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앞 차량 운전자와 50대 뒷차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해 2시간 이상 한 개 차로가 통제되며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연료가 떨어져 갓길에 멈춰선 앞차를 뒤에서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이천에서 뺑소니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어젯밤 11시쯤 이천시 장호원읍 오남 사거리에서 60대 남성이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집으로 가기 위해 왕복 6차선 도로를 건너던 남성이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진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도주한 차량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못지않은 국제 행사가 바로 세계 박람회 엑스포입니다.
2030년 엑스포 최종 개최지를 가리는 투표가 이제 꼭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유치를 위해 외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5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와 치열한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엑스포 판세를 짚어봤습니다. (2030) 엑스포는 5년 주기로 열리는 등록 박람회라 1993년 대전, 2012년 여수 엑스포보다 규모나 상징성이 훨씬 큽니다. 유치에 성공하면 국가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61조 원대의 경제 효과와 5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산만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국가 어젠다로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유치 신청서를 낸 건 2021년 4월 러시아 모스크바입니다. 부산은 2달 뒤인 6월에 엑스포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사도 유치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다만 두바이에 2020년 엑스포 개최지 선정에 자극받은 사우디가 신청서 제출 1년여 전부터 외교적으로 엑스포 유치를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과제로 정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홍보전에 뛰어든 케이스입니다. 부산 엑스포는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하는 가치 지향적인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남은 후보 도시는 부산과 리야드, 로마 세 곳입니다. 리야드는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5일머니를 앞세운 공격적인 홍보로 유치 전에 올인하면서 가장 앞선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6월 이탈리아 언론은 리야드가 70표, 로마가 50표, 부산이 30표 정도를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올해에만 181개 회원국의 절반에 가까운 89개국 정상과 만나고 정부 특사들이 회원국 수가 많은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현재는 부산과 리야드가 백중세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2030년 엑스포 개최 도시는 오는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가 없으면 최소 득표 도시를 빼고 2차 투표를 해 과반수로 선출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그린 수소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두 친환경적이어서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탄소 제로인 그린 수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시내버스가 도로 위를 달립니다. 이 버스는 청정에너지로 주목받는 그린 수소를 사용합니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그린 수소 버스 상용화를 시작으로 탄소 제로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전체를 그린 수소로 재생에너지로 만들어 나가는 탄소 제로의 시대, 제주도가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얻는 그린 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입니다. 제주도는 본격적인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해 행원에 3.5메가와트급 그린 수소 생산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연간 219톤의 그린 수소가 만들어져 수소 버스와 청소차, 수소 승용차 등에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12.5메가와트급과 30메가와트급 생산시설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점차 화력발전소를 수소 발전소로 바꾸고 오는 2030년 수소 트램을 도입하는 등 그린 수소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내 화력발전소들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최근 이제 교통 분야에서 얘기되고 있는 트램이 도입 시에 트램의 동력 또한 수소로 가져감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이제 탄소를 저감을 하고 제주도는 50메가와트급까지 그린 수소 생산 설비를 늘리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수소 사용을 확대해 오는 2050년까지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효녀 심청의 고장으로 이름난 전남 곡성의 경제지도가 바뀔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곡성에 대규모 수상 레포츠 단지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지역 소멸을 막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루빨리 정부의 허가가 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범한 기자입니다. 대규모 수상 레포츠 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곡성의 섬진강가입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정비 사업이 번번이 무산된 이 공동묘지 일대가 곡성군 발전의 허브가 되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그 사행산업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이장들 그 협회에서는 지역 경제가 너무 뒤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들어와야 된다라고 3번에 걸쳐서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100% 찬성하고 있습니다. 경정장이라도 유치가 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또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곡성 살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곡성군은 기차마을과 장미축제 등으로 관광객이 늘긴 했지만 65세 이상 인구가 38%로 대표적인 인구 소멸 우려 지역입니다. 곡성군은 종합운동장 등 경기시설이 부족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도민체육대회를 열지 못한 자치단체이기도 합니다. 곡성 수상 레포츠 단지 34만 평에는 경정장과 리조트, 래프팅 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늘 2026년부터 경정장을 하겠다고 신청한 곡성군은 1,4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이 돌아오는 곡성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상 레포츠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민간업체들이 이제 경쟁력 허가가 떨어져야만이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숙박시설이 없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리조트 같은 게 꼭 하나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요. 경주류 사업 쇠퇴와 하행 산업의 확산 방지를 들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난색을 보이자 지역 정치권에서도 소매를 걷고 나섰습니다. 군과 민간인이 합작해서 이러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특히 경정장을 한다는 것은 많은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전남 도당도 함께할 것이고 곡성군이 추진하는 수상 레포츠 단지의 민간자본 유치 규모는 3,870억 원. 곡성군은 이미 주민 동의는 마친 데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민자 유치에 자신이 있다며 허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북한이 7월 월북한 주한미군을 중국으로 추방했고 미국 당국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P통신은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북한에서 추방된 트래비스 킹 이병이 미국의 보호 아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킹 이병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법에 따라서 추방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는 우리 기업의 유럽 시장 활동을 더 수월하게 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력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국 간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터키 산업기술부 장관을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길이 3,500여 미터로 세계 최장 현수교인 튀르키예의 차나칼레 대교. 다르다넬스 해협을 가로지르는 이 대교를 지탱하는 두 기둥을 세운 건 다름 아닌 우리 건설업체들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을 찾은 메흐메트 파티흐 카즈르 튀르키예 산업기술부 장관은 첨단 기술,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know each other very well and the cultures are very similar. And so I think that in the future we will have a more bigger and stronger cooperation. 대표적으로 최근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신규 원전 사업 계획을 꼽았습니다. We
are now installing the first nuclear energy plant in the country. We are planning to have the second and third one in the near future. For them, we are more than ready to work with Korean friends. 이와 함께 우리 업체들과 튀르키예 내 전기차 생산,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고 휴대전화 제조 확대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8,500만 인구의 튀르키예에 대한 수출 장점으로는 유럽 시장의 폭넓은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Is there a message that you'd like to leave for Korean firms, investors, and entrepreneurs? Since 1996, we have been in customs union of European Union. It means that it's very easy to sell your products from Turkey to all countries in customs union. 카즈르 장관은 마지막으로 형제애가 돈독한 한국과 튀르키예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내년 초 윤 대통령의 방문을 희망한다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뜻을 거듭 전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우리에게 송로버섯으로 알려진 트러플로 만든 요리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에서 고급 요리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 트러플은 강아지들이 찾아내는데요. 요즘 트러플을 찾는 현장도 애호가들에게 관광 상품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류재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강아지가 숲속을 뛰어다니다 한 곳에서 뭔가를 파낸 뒤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서둘러 뒤를 따라간 뒤 빼냅니다. 흙덩이 같은 이 검정색 물체가 바로 땅속에서 발견되는 송로버섯 트러플입니다. 주로 떡갈나무 숲 석회석 토질의 땅속에서 크는데 훈련받은 강아지나 돼지만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You don't know really where are the truffle because truffle are under the ground. If there is truffle, dog will show you where they are. 이 지역에서 트러플 채취는 큰 산업입니다. 200km 반경에 30여 명의 트러플 채취꾼이 일하고 있습니다. 워낙 귀한 몸이다 보니 소매가로 싼 것은 1kg당 우리 돈으로 71만 원, 비싼 것은 420여만 원 선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땅속 보물을 혼자만 차지하려고 밤에만 캐기도 했지만 요즘은 관광 상품으로 현장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 지역의 특산물인 와인 투어를 하면서 고급 트러플 요리까지 맛보고 있습니다. So we were just interested how it's harvested and all the process about it. We just like to know more about the things we love. I do like truffle, but I do not eat very often because the price. 애호가들은 채취 현장에서 트러플이 강아지의 도움 없이는 채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면서 흥미로운 얘기거리가 더해진 트러플 요리를 즐기고 있습니다. YTN 류재우입니다. 경기 김포소방서가 비번에도 차량 화재를 목격하자 소화기로 불을 끈 우민철 소방교에게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우 소방교는 비번인 지난 22일 오후 3시 반쯤 경기도 고양시 도로를 지나다가 교통사고로 차에 불이 난 장면을 목격하고 차량용 소화기를 꺼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새벽까지 곳곳에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잦아들었는데요. 오전까지 영서와 호남 또 제주에는 산발적인 비가 조금 더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이 내린 비에 내릴 곳곳에는 안개까지 끼면서 오늘 아침까지는 운전하실 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른 귀성길에 오르신다면 평소보다 감속 운전해 주시고요. 이 비구름이 점차 물러나면서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19.8도, 광주 21.1도, 부산은 22.3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은 어제보다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이 동쪽 지방에서는 더위를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서울은 26도, 강릉과 부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내내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요일부터는 서울 아침 기온이 13도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